베이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븐 무조건 100만 원 이상부터 써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용 열선 오븐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븐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오븐들은 10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컨벡션 오븐이 아니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가정용 열선 오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컨벡션 오븐에 대한 리뷰는 이미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전기 열선 오븐을 가지고 식사빵, 하드빵류를 굽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여겨져서 제가 그걸 몇 년째 굽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오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때까지 써왔고 또 최근까지 사용하고 있는 오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2008년쯤 부모님을 졸라서 샀던 오븐입니다. 여러 가지 구워봤지만 그때는 뭐 학생이니까 그러다 보니 잘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2017년에 이걸로 제 홈베이킹이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별거 다 구웠어요. 뭐 사워도우도 굽고 베이글도 굽고 쿠키 뭐 제과 어쩌고 그냥 뭐 다 구웠습니다. 거의 혹사시키듯이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힌지가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여쭤보니까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부품도 없고 회사도 없는 것 같아서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맨날 사워도우 굽는다고 막 250도로 고온으로 막 돌렸으니까 오븐을 엄청나게 혹사시킨 거긴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또 애착 오븐이기도 하고 제가 이걸로 홈베이킹을 시작한 게 또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못 버리고 이렇게 요상하게 사용하다가 이제 2022년에 기기를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샀던 게 이 48리터짜리 오븐인데요. 갑자기 용량이 엄청 커져서 좋았고요. 이걸로 뭐 사워도우는 물론이고 파네토네를 굽기 시작하면서 파네토네까지 구웠었고요. 파네토네는 굽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븐도 가능하지만 이제 용적이 중요하겠죠. 위로 많이 부푸는 빵이니까. 그래서 이 48리터짜리는 용적이 좀 이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커져서 파네토네도 구울 수 있었고요. 사실 제일 높은 온도로 굽는 게 뭐 바게트나 사워도우 깜빠뉴나 이런 빵들이기 때문에 그걸 구울 수 있다? 그러면 어지간한 빵은 그냥 다 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열심히 잘 썼고요.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새로 들였는데 이게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위즈벨의 오븐입니다. 예전에 쓰던 것보다 용량은 조금 작고 예전에 쓰던 팬 중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서 살짝 서운하긴 하지만 확실히 예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올렸던 빵들은 다 이걸로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브로 가끔 쓰는 거는 이제 쿠진아트 에어프라이어 오븐인데 빵 데워 먹는 토스터 용도로 저는 제일 자주 쓰고 가끔 쿠키나 케이크 정도 굽는 거는 잘 되더라고요. 아랫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빵을 굽기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쿠키나 케이크, 제과들 하는 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제가 이런 가정용 열선 오븐을 사용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니까. 말 그대로 저렴한 오븐이라도 다 됩니다. 비교적 굽는 온도도 낮고 시간도 짧은 제과류는 물론 식빵 같은 빵, 이제 230도 이상에서 구워야 되는 사워도우까지 다 됩니다. 물론 오븐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만 되기는 해요. 제가 진짜 어지간한 빵은 다 구워봤거든요. 근데 다 됩니다.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물론 조금의 트릭들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오븐에 아랫불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 더치 오븐 같은 걸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윗불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러니까 윗불을 조금 중간에 가려준다든지 이런 식의 트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다 구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장벽을 낮추니까. 가정용 오븐은 금액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 20-30만 원 선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50만 원이 넘는 큼직한 오븐도 있지만 베이킹에 1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그런 비싼 오븐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쉽게 베이킹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렴한 오븐으로도 빵이나 과자를 충분히 구울 수 있어야 홈베이킹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근마켓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오븐 나와 있는 거 되게 많죠. 저렴한 거든 비싼 거든 오븐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베이킹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서 판다 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나 이제 베이킹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풀 세팅을 갖춰요. 막상 해보니까 내 적성에도 아니고 내 시간에도 안 맞고 내가 생각보다 흥미를 못 느껴. 그래서 베이킹을 점점 덜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 세팅을 어떻게 해?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성향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최소한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작해서 점점 높여간다. 스펙을 높여간다.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계속 18리터짜리로도 별별 빵을 다 구우면서 나 베이킹 좋아하네. 결국 베이킹으로 먹고 살게 됐지만 베이킹을 계속 해야겠네. 오븐을 더 다른 걸 사고 싶네 라는 생각으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모두가 베이킹을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베이킹을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적은 장비로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게 확실히 장비 욕심이 나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성향 차이예요. 잘 갖춰서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좋은 장비들을 풀로 갖춰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세 번째, 구독자님들이 쓰십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오븐을 사용하세요? 그때 사실 제가 오븐을 이번에 한번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는지 궁금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제 콘텐츠에서 어떤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45%나 되는 응답자가 가정용 열선 오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였고요. 제 영상이나 레시피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오븐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계속 비슷한 오븐을 쓰면서 이런저런 팁들을 공유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일수록 좋은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잘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핏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도 이번에도 비슷한 결의 오븐을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각각 오븐에 따라 조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되지만 가정용 오븐으로도 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컨벡션 오븐들과는 확실히 다른 팁들이 필요하거든요. 써본 분들은 아시죠? 근데 그거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고충이나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오븐을 또 한 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오븐을 또 하나 드리게 된다면 저는 좋은 피자 오븐을 하나 사고 싶어요. 확실히 이런 가정용 열선 오븐 쓰면서 제일 아쉬운 것들이 온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를 좀 높게 구울 수 있는 피자 오븐을 저는 다음에는 하나 마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오븐 탓을 할 수 있으니까. 웃기죠? 근데 진짜 맞습니다. 오븐 탓을 할 수 있어요. 빵이 마음에 안 들게 나오더라도 그래, 오븐이 온도가 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오븐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탓을 할 수 있다, 정신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사양의 오븐에서도 이렇게 잘 굽는다면 나중에 고사양 오븐에서는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베이킹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제가 르방 한 스푼 준비하면서 히팅 스튜디오의 데크 오븐에서 빵을 한번 구워봤었는데요. 보이시죠? 오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온도가 다르고요. 많이 구울 수 있는 양도 당연히 다르고요. 온도가 다르니까 색도 완전 다르고요. 스팀도 쉽게 넣을 수 있고 많이 구울 수도 있고 오븐이 좋으면 더 잘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실력에 아직 고사양 오븐은 사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한참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고사양 오븐에서 했다면 빵이 잘 안 나온다 해도 그게 완전 100% 제 실력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븐 탓을 할 수 있으니까 빵이 좀 안 나와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데코 오븐에서 구워보면 훨씬 더 잘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좀 더 흥미를 잃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결국 제가 먹을 빵 만드는 건데 이걸로 연습을 해서 나중에 좋은 데서 더 잘 나오면 그건 더 럭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저렴합니다. 15만 원 이상부터 살 수 있고 대부분 30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대용량 모델도 70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공간 차지를 덜합니다. 크기가 비교적 작은 관계로 택배로 배송을 받을 수 있고요. 별도의 설치 없이 직접 코드만 꽂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렉이 필요하지도 않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도 괜찮고요. 소음이 비교적 적습니다. 컨벡션이 아니라 열선으로 작동되다 보니까 딱히 별다른 소음이 없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용량이나 또 출력이 적다 보니 전기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열선이 있는 건 저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열선이 있는 오븐이 컨벡션 오븐보다 아래쪽이 더 잘 익습니다. 컨벡션 오븐으로 아무리 온도를 짱짱하게 올린다고 해도 돌판이나 구리판 같이 아랫불을 보완해주는 장치 없으니까 아랫불이 정말 연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가정용 열선 오븐은 그래도 밑에 열선이 있으니까 아래쪽이 연하게 나올 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단점입니다. 온도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다이얼에 있는 온도와 실제 내부의 온도 차이가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븐 온도계를 사용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예열 기능으로 아무리 돌려도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오븐 쓰실 때 예열 완료됐다고 그 온도에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열은 일정 시간을 그냥 돌리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실제로 온도계를 재어보니까 예열이 끝났다고 해서 그 온도에 도달하는 경우는 한 160도, 180도 이 정도 레인지에서는 가능했지만 빵을 굽는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븐 온도계를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문을 열면 온도가 훅훅 떨어져요. 아무래도 안에 열을 보존하고 있을 수 있는 용량이 적은 것도 있고, 온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열을 올려주는 그 힘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온도가 훅훅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 예열을 충분하게 해두시고 문을 빨리 열었다가 넣고 닫으면 그래도 한 10도, 20도 안에서 금방 회복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용 가능한 온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주로 이제 200도에서 230도 정도가 최고 온도인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전에 썼던 그 리빙코리아의 오븐을 썼던 것도 250도를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250도 정도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온도가 좀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처럼 매일매일 진짜 뭐 일주일에 3-4번씩 사워도우 굽는다고 오븐을 엄청 혹사시킨 경우에 한해서이고요. 만약 이 정도까지 굽지 않으신다면 그렇게까지 빨리 수명이 단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충분히 예열을 하거나 아니면 주물 냄비 같은 거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르크루제에서 보내주신 브레드 오븐, 이거 어떤 좋은 기회에 사용하게 됐고요.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로찌팬 이용해서 사용했고, 가스에서 예열을 해서 바로 오븐 안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아서 자주 썼습니다. 용량이 작습니다. 용량이 아무래도 큰 거라고 해도 80리터고 40리터, 45리터 요 정도 되다 보니까 한 판씩 구워야 되거나 또 부풀었을 때 열선과 지나치게 가깝게 닿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2인 가족이라서 그런지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구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양이 적어서 힘든 거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제 3인이나 4인 가족 되시면 한번 구울 때 많이 굽게 되실 텐데, 그럴 때에는 오븐이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내구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연수나 또 사용 방법에 따라서 쓰다 보면 온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부품이 고장 난다거나 하기도 쉽지만, 저처럼 맨날 굴리면 그 오븐도 그렇게 버틸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막 컨텐츠 때문에 레시피 테스트하고 촬영하고 이러느라고 정말 많이 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굽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양이에요.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반죽의 양. 온도나 이런 거는 진짜 잘 써서 익숙해지면 극복이 되거든요. 근데 양은 극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우셔야 되는 분이 가정용 열선 오븐 작은 걸 사시면 2판, 3판 굽다가 화딱지가 날 거예요. 근데 많이 안 구우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정용 열선 오븐으로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고 또 추천드리지 않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처음 베이킹을 시작하시는 분들, 베이킹 할지 안 할지 잘 몰라, 근데 한번 해보고 싶어,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 라고 하신다면 소형이나 가정용 열선 오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또 기기 변경 하시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고기 구워 드시면 되니까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을 소량으로 가끔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베이킹의 양이 많지 않은 저와 같은 2인 가구 혹은 1인 가구시라면 큰 오븐이 아니어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어요. 또 세 번째, 자주 하시더라도 양이 많지 않은 분들, 저는 뭐 충분해요. 모자라다고 느끼는 거는 가끔 그런 건 있죠. 많이 만들고 싶다, 막 반죽 막 이빨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2명, 저희 집에서 이걸 다 소비하는 데는 충분한 용량이기 때문에 2인 가족이다? 아니면 베이킹 하는 양이 작다? 그러면 가정용 열선 오븐도 충분히 추천드립니다. 하드빵보다 다른 빵들 더 많이 만드시는 분들도 열선 오븐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맨날 하드빵들을 굽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이 가정용 열선 오븐을 쓰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쉬운 걸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컨벡션을 사도 당장 새로운 오븐에 바로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행착오는 누구나 겪는 거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뭐 바게트나 뭐 사우도우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구울 건데 확실한 밑불과 확실한 색깔과 온도가 필요하다, 스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가정용 열선 오븐으로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집에서 먹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구울 수 있고요. 또 뭐 더치오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같이 사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치오븐도 꼭 저렇게 제가 쓰는 거 좋은 거 쓰실 필요 없고요. 꼭 브랜드 있는 주물 냄비 아니더라도 그런 주물 냄비 하나 가스에서 예열해가지고 반죽 넣고 구우시면 또 열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합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워야 되는 분들, 제과던 제빵이던 일단 양이 많아야 되는 분들은 컨벡션 오븐 큰 걸로 구매하세요. 이건 양은 진짜 적어요. 그리고 고온에서 굽는 하드빵 만드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온도가 보장되어야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빵을 잘 만드시는 분들께는 좀 더 좋은 오븐들 쓰시는 게 낫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거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런저런 빵들을 많이 굽잖아요. 가정용 열선 오븐으로도 어떤 분들은 저분은 이미 잘하니까 작은 오븐으로도 잘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리가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비가 좋으면 당연히 잘 될 확률은 높겠죠. 그러니까 물론 장비가 좋으면 신경 쓰거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패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다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고사양 오븐을 쓰신 분들은 저사양 오븐으로는 빵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는데 아니에요. 저는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돼요. 저에 한해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 오븐이라도 그렇게 안 나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좋은 오븐이라고 그렇게 나올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히 오븐의 차이일까? 라는 거는 저도 확실하게 100%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물론 초보분들이 좋은 오븐을 가지고 베이킹을 하시면 걱정하거나 고민할 것들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좋은 오븐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빵이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저거 다 합치면 컨벡션 하나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돼요. 베이킹 스톤 하나 사고 뭐 주물 냄비 하나 사고 해도 100만 원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 노력 들이고 따로 알아보고 이러고 귀찮아. 제가 2개 다 써봤다면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가정용 열선 오븐을 많이 써봤는데 빵 굽는 분들이 컨벡션 오븐을 써라, 큰 거 써라 라고 하시길래 이것도 되는데? 라는 부분은 누군가든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저는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오븐은 아직 써본 지가 오래되지를 않아서 확실하게 장단점을 파악하지는 못하는 상태이지만 이전에 쓰던 것보다는 좀 더 청소하기도 좋고 그리고 사진 찍기도 좋고 이전에 쓰던 건 내부 램프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쓰는 건 램프도 들어오고 또 오븐 자체도 색깔도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온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이래저래 잘 조절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베이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븐 무조건 100만 원 이상부터 써야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용 열선 오븐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써봤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되니까 걱정 말고 사보세요. 쓰시다가 이건 너무 아쉬워, 오븐 때문이야 라는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그때 기기 변경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니까요. 집에서 드실 빵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오븐도 충분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꼭 좋은 오븐 아니더라도 충분히 식사빵 어쩌고 다 구울 수 있다. 나는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판단하셔서 마음에 드는 오븐으로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워도우 굽기 좋은 오븐이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 잘 올라가고 아랫불 세고 이런 오븐을 이야기를 하겠죠. 조절해서 잘 맞춰서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오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또 베이킹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점들 있으시다면 저한테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하세요.